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입지가 좋은 자리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서 가격대가 올라가면 주변 지연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현상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등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21년 12월 달에 아파트를 팔고요. 지금 무주택자인데요. 네. 지금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조금 반등할 때 사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몇 가지 그 인장을 다녀왔는데 조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유한 현금은 8억 정도 되고요. 전세 끼고 투자 가치로 보고 있어요. 네. 마곡 13단지하고 수서동 포레스타 7단지하고요. 잠시 헬로시티하고요. 자, 지금 8억대 정도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고 하셨고, 임장 다녀온 곳들 어떤 곳이 나은지 지역별로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곡동과 그리고 어떤 곳들 보고 계시다고 하셨죠? 마곡 13단지하고요. 수서 네. 포레스타 7단지하고요. 네. 잠실 헬로시티하고요. 세 군데 보고 왔는데요. 네. 이거 아파트가 좋은지 지금 분양 시장이 좀 높긴 한데 분양을 받아도 되는 건지 네.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매수 타이밍과 함께 이 지역들에 대한 비교 분석 함께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에 대한 지금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바심을 조금 더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네, 맞아요. 네, 부동산을 이게 무주택자이셨던 분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좀 여유 있게, 여유라기보다는 내가 부동산을 한 번도 매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상황인데, 내가 보유했다가 매도하고 다시 무주택이 되신 분들은 좀 조바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21년도에 지금 매도를 하셨다 했잖아요. 네, 매도하시고 매도한 타이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제가 한 게 타이밍을 사고 파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네.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참 좋았고, 지금 이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좋은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또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지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지금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탕이 있고 또 냉탕이 있고 또 유지되는 부분에서 다시 온탕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등락에 대한 그래프가 형성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근데 지금 요 내려가는 시점이 끝까지 최저점으로 내려간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 최저점을 맞추기는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 최저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요 최저점 언저리에 와 있는 시점에서는 반등 신호라는 게 있거든요. 반등 신호. 네, 네. 반등 신호는 실질적으로 거래량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뉴스들을 조금 더 보셨죠? 네.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상승장으로 갈 건데, 지금은 특정 지역,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결국은 부동산의 입지가 좋은 지역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입지가 좋은 자리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서 가격대가 올라가면 주변 지연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현상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등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네. 뭐 강남권이나 또한 뭐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 지역들이나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대가 거래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동반해서 주변 지역의 가격대들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뭐 최저점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저점에 근사치에 간 시점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최저점에 가는 거래 신호, 이 신호는 아마 올 하반기 정도까지는 유지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지금 상반기, 지금 여름 시장 그리고 가을 시장까지는 좀 유지될 것 같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9월, 10월 전까지는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면 어떤 지역을 그냥- 선택하는지의 네네. 문제잖아요. 네. 지금 보신 게 마곡, 김포공항 주에 있는 마곡과 그리고 수서 보셨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송파의 헬로시티 보셨다고 하셨고, 네, 네.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보셨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군데 정도에 보셨다라고 하면 가격대가 어디가 제일 높아요? 매수가. 지금은 강남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렇죠. 매수가 자체는 강남권이 제일 높아요. 그 이유가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결국은 수요는 어디로 가냐? 입지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뭐 말 그대로 네. 마곡보다는 강남, 송파라든지 수서가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있고 뭐 거주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입지적인 영향 때문에 강남권이 훨씬 더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네네. 앞으로 시장 자체가 이게 온탕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급탕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네. 냉탕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부동산 투자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입지가 뛰어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네, 네. 강남권으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헬리오시티 같은 아파트 단지는 뭐 9,500세대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지금 아마 서울에서 9,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나올 수 있는 단지는 뭐 지금 거의 없다, 뭐 몇 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올림픽 선수촌이라든지 둔촌 주공이라든지 회밀리 아파트라든지 그 정도 선 말고는 9,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대규모 단지가 형성되기는 좀 힘들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프리미엄들은 분명히 형성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더라도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힘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강남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강남권에서는 구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신규 대단지, 대규모 단지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그러면 분양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시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들을 전부 다 털어내기는 좀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한 부분들은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양권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시장이 미분양이 많아지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미분양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관리를 하면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다시 보이고 난 이유가 분양시장이 좋을 것 같지 그 전에는 분양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존 주택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나중 추후도 거주도 고민하는 주택으로 매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재건축 아파트들 있죠. 네, 네. 지금 뭐 거주를 안 하고 투자만 노린다라고 하면 투자만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재건축 아파트들을 좀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재건축의 완성 시점에는 뭐 추후에 입주까지도 고민해 보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들도 공략해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뭐 한 8, 9억 정도 투자금으로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좀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목동 같은 것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도 공략해보는 방법이 좀 괜찮다. 그래서 내가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접근하시려고 하면 강남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단순하게 투자만 접근한다라고 하면 재건축 아파트들도 한번 공략해보시는 거에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